오늘은 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광대역 통합망입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은 크게 봐가지고 음성 정보하고 데이터 정보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통신하는 방식이 유선통신, 무선통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에 이제 광범위하게 통신을 정의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신뿐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넷 이런 것들을 모두 통신의 범위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쳤다라는 의미로 통합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통합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품질 보장형이라고 있는데요. 품질 보장형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을 전송하게 되면 혹은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역 통합망은 품질을 보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품질을 보장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광대역. 이게 무슨 의미냐. 광대역은, 대역이 넓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요, 대역이 넓으면 굉장히 높은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음성 데이터 등등 동영상 방송 전부 합쳐지게 되면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이라는 것은 음성 데이터, 유무선 등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네트워크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망이 있습니다. 이 전달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응용에서 발생하는 컨텐츠, 정보들을 실제로 이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망을 전달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단말이 있죠. 그렇죠? 접속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홈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세대 모바일, 광대역 무선 랜, 광가입자망, 방송망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포함된 그런 구성을 우리는 광대역 통합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대역 통합망은 BCN이라고 부르는데요. BC는 이런 거죠. B는 브로드밴드 광대역이란 망이고요. C는 컨버전스 통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BCN이라고 부르죠. 광대역 통합망을요. 이 광대역 통합망의 출발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NGN,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제 NGN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다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BCN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BCN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창출하고요,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통신망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제 특징으로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품질이 보장이 되고, QoS는 Quality of Service, 그래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도 평하다, 망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봤습니다만은 광대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선, 무선, 방송, 그리고 가입자망 등을 포함을 합니다. 가입자망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예를 들면
일반인이거나 일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아까 이제 전달망을 보여드렸는데 거기까지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 망을 가입자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네트워크나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없이 seamless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이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광대형 통합망의 구성 기술을 보면은요, 서비스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실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입자 계층이 있고,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넷이라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넷은 시ን크로너스 옵티컬 네트워크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제 소넷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광 네트워크인데요. 광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동기식, 뭐 비동기식이 있는데 동기식 광 네트워크를 소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벨코라는 회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협회가 이제 표준화했죠. 그래서 이 소넷은 고속 디지털 통신을 위한 광전송 시스템의 표준 규격으로 채택이 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이제 광섬유 기반의 디지털 신호의 동기 및 다중화 계층과 속도 체계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의 내용이죠, 그렇죠? 표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속도인데요. 최저 전송 속도가 51.84Mbps입니다. 이 소넷은 본래 이제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죠. 그리고요, 고도의 망 운영 관리 보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망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고장나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예를 들면 뭐 DS1이나 뭐 DS2 등 ITU-T 표준의 저속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동기 다중화 포맷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4K나 DS1은 64K죠, 그죠? 그 이제 64K나 그다음에 뭐 그 위에 속도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비교적 저속인 것도 이게 여기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 네트워크 뭐 이미 이제 광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빛은요, 광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높은 주파수란 이야기는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은요, 요런 게 한 번 나타나는 게 1Hz죠, 1초에. 그런데 이게 두 번 나타나면요, 2Hz가 됩니다. 2Hz가 되는데, 파장이라는 것은 요런 거, 요 한 가지 이 사인 웨이브의 모양, 요 길이가 파장이거든요. 파장이어서요. 파장, 그 파의 길이죠. 웨이블랭스요.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하고요. 주파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파장이 예를 들어 이걸 1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1초에 뭐 두 번 나타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나타난다 그러면은 2Hz가 되고요. 파장은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니까 그거의 절반이 되죠. 아무튼 빛은요,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어서 파장은 짧죠. 그렇죠? 결국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광대역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광대역이라는 의미는
결국 속도가 빠르다. 더 많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이제 소넷이라든지 SDH, 이거 뭐 다 이 표준의 이름입니다만은, 과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렇죠? 과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소넷이나 SDH요. 이거 미국 얘기하고 유럽 얘기인데, 단일 파장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이제 물론 이 광을 사용하니까 단일 파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대역폭이 넓습니다만은 더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WDM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WDM이라는 기술이 기본적으로는 멀티플렉싱 기술입니다. 멀티플렉싱이라는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인 선로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멀티플렉싱이죠. 그래서 결국은 광통신에서의 멀티플렉싱이 WDM입니다. 그죠? 그래서 WDM은 Wavelength Division 멀티플렉싱이고, 광 기반의 네트워크에서요, 상이한 파장, 뭐, 이제 상이한 웨이블랭스를 이용을 해서요, 복수의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별도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그냥 파장의 추가로 대역폭을 훨씬 넓게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요, 적은 비용으로 고속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런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40개의 채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블 하나거든요. 이 케이블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채널이, 그러니까 40개의 채널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 하나로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 광섬유 한 가닥으로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BCN인데요. BCN인데 뭐 이름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정보통신망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위주의 통신에서요, 데이터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처음 등장한 기술이 ISDN입니다. ISDN이요. ISDN인데, 지금 얘기한 종합정보통신망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BCN의 차이는 이 종합정보통신망도요, 결국 뭐 여러 음성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나 뭐 합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유무선을 합친 것은 BCN이고 종합정보통신망은 유선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의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처음 등장한 것이 ISDN이라는 개념인데 인티그레이션 했다, 합쳤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성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단 간 디지털 연결을 제공하는 망이다. 뭐 종단 간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네트워크 있겠습니다만은 종단 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B 사이까지 모두 디지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존재하던 전화망, 전신망, 데이터 통신망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합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지금 보면은 좀 옛날 얘기가 되죠.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ISDN 뒤에
브로드밴드 ISDN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브로드밴드 ISDN은 앞에 이제 ISDN이 굉장히 속도가 제약이 커서요.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제공을 하고 좀 더 이제 그 뭐 화상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망을 이제 새로 설계를 하게 되죠. 그것이 BISDN입니다. 그러니까 ISDN이라는 것은 종전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합쳤다. 그리고 브로드밴드다. 고속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차이를 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ISDN이요.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내로우밴드 ISDN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로우밴드라는 이야기는 브로드밴드의 반대말이죠. 브로드는 넓은 거고 내로는 좁은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내로밴드 ISDN에서는 이 지원하는 속도가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인데 우리가 광대역 화상,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속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높은 속도가.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는 개념적으로는 ISDN이다. 라는 것이 이제 BISDN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한 BCN은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제 통신이 발전해온 과정 중에 ISDN이 있고, 그 다음에 BISD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N은 좀 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ATM이 뭐냐? ATM은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BISDN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BISDN. BISDN 얘기를 했는데, 이 BISDN의 핵심 기술이다. BISDN의 핵심 전송 및 교환 기술을 우리는 ATM이라고 부릅니다. ATM.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통신이 종전의 음성 같은 것은 이게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정보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패켓 통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요. 우리가 보내는 정보를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ATM도 기본적으로는 요 패켓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 패켓은 고정 길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켓의 크기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는데 이 ATM은요. 그 패켓의 크기가요. 53바이트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이삿짐을 나른다고 하더라도요. 이삿짐의 크기가 딱 박스에 포장돼서 그 박스의 크기가 일정하면 어떻게 해요? 다루기 좋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패켓은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들쭉날쭉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ATM 셀은 53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헤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데 53바이트 중에서요. 48바이트가 정보고 나머지는 헤더가 되는데 일종의 이제 헤더는 오버헤드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건 이건데요. 그러니까 ATM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오버헤드가 큰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여기 비동기란 이야기는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보낼 게 없네. 대신 내가 보내야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이 ATM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뭐 보낸다, 전송한다 라고 했을 적에 여기 지금 사람이 A고 뭐 B고 C가 있다 라고 하면은요. 종전의 방식은 A한테도 시간을 주고 B한테도 시간을 주고 C한테도 시간을 줘서요. 그때 A가 보낼 게 없을 때도 A한테 시간이 할당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에이싱크로스다라는 이야기는요. 실제 보낼 게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보낼 게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기본 개념이 그런 거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TM이 만들어진 거는 데이터, 음성, 동영상 이런 거 모두 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출발점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인터넷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IP죠, 그렇죠? 이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향세를 긋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다른 용어입니다. 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벤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입니다.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인데 이것도 이제 패켓 통신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옛날 얘기가 되죠. 우리말로 하면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내는데요. 그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이야기는 기존의 통신망은요. 단순히 데이터의 전달만을 책임을 지는 게 통신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이외에 몇 가지 망에서도요, 네트워크에서도 뭔가 일을 좀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Value Added Network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VNO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MVNO 전에 MNO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MNO. MNO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뭐 SKT나 KTF나 그다음에 뭐 LG U+나 이런 회사들이 MNO예요. MNO는 이제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요. 자체 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MNO라고 부릅니다. MNO라고 부르는데 그 MVNO는 뭐냐? MVNO는 가운데요. 버추얼이 들어갔어요.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가상이라고 번역하죠. 버추얼을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됩니다. 실제로요, MNO, 예를 들면 SKT나 KTF나 LG U+ 이런 회사들은 자체 주파수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자체로 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통신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데 이 MVNO는 자가망이 없어요. 자가망이 없어요. 자가망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이동통신망 사업자한테요. 망을 빌립니다. 빌려요. 빌려가지고 그 빌린 망을 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 운영의 책임은 여전히 MNO에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얹히는 서비스는 이제 MVNO가 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MNO가 미리 구축해 놓은 통신망에서 여유분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체 통신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망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몇 개 이제 MVNO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죠. 앞에 얘기한 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MNO가 있고요. MVNO가 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 뭐 단말이나 그 다음에 컨텐츠는 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렇죠? MVN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서요, 결국 요금 인하 효과를 얻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MNO가 망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MNO도 뭐 그 손해만 보는 건 아니고요. MNO도 MVNO한테 망을 빌려주고요. 그 망의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수를 올리니까요. 뭐 나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MVNO는 이제 특정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MVNO는 자신들의 요금 정책, 책정, 컨텐츠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MNO하고 동일한 형태의 새로운 이동통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외국에서는 몇 개 회사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는 캐리어 이더넷입니다. 우리가 이더넷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더넷은 본래 탄생 배경이, 그러니까 캠퍼스, 공장, 뭐 어떤 빌딩 이렇게 굉장히 한정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정보기계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더넷이죠. 그렇죠? 이더넷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넷이 종전의 네트워크에 비해서는요, 이게 적은 구축 비용과 운영이 쉽다.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캐리어는 뭐냐? 캐리어는요, 일반적으로 전화 회사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회사가 이더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래 이제 이더넷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 학교 같으면 우리 학교 내에 네트워크가 있고 그거는 전화 회사하고는 무관하죠. 그렇죠?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운영하죠. 그렇죠? 그런데 캐리어 이더넷이라는 것은 전화 회사가 이더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더넷 서비스는 이게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죠. 그렇죠?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랜이라는 것은 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건데요. 이 캐리어 이더넷은요, 결국 이제 광 전송 기술하고 이게 묶여가지고 이더넷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한 그런 개념이 이제 캐리어 이더넷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더넷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통신망 사업자의 영역인 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에요. 그리고 이더넷은 본래는 이제 품질 보증, 그 다음에 신뢰성, 뭐 서비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제 캐리어 이더넷은 캐리어가 전화 회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품질, 서비스 관리 이런 여러 가지를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가 통신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회사가 이제 이더넷은 품질이 보장이 안 되고요. 뭐 가끔 죽을 수 있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전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절대로 1년 365일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요. 기존의 이더넷 이더넷하고도 잘 연동이 된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캐리어 이더넷 시스템만 구성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요. 그죠? 메트로 이더넷 이렇게요. 이 부분이 캐리어 클래스 이더넷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이제 뭐 단말기 여러 가지 있고 종류가 있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단말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맨 구간, 그 다음에 웬 구간에서의
이더넷 서비스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표준화가 돼 있어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확장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1메가에서 10기가까지 대역폭도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 품질 및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을 높여서요. 네트워크가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트워크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소넷, SDH는 이건 굉장히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높아서 이게 이제 목표치가 만일에 네트워크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요. 50ms 이내에 빠른 복구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품질을 이더넷에서 보장한다. 그런 얘기죠. 캐리어 이더넷은요. 그 다음에 SLN 얘기를 가끔 사용하는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우리가 통신회사로부터요. 통신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은 통신회사하고 일종의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일정 정도의 품질 보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계약을 SLA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리도 잘한다. 모니터링도 하고 네트워크 정상적인 이제 진단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다 제공하는 그것이 캐리어 이더넷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더넷은요, E라인, 그 다음에 E랜, E3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그 중에 맨 먼저 E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E라인 서비스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두 지점 사이를 이더넷으로 연결해 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설망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품질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가 있죠.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이야기는 뭐 이 그림에서 본 대로 이게 하나의 점하고 하나의 점하고 이게 두 지점 사이를 이렇게 1대1로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를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E랜 서비스가 있습니다. E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요, 뭐 랜이 지금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랜이 있는데 이런 랜들을요, 본래 이제 랜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하기를 한정된 지역 내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E랜 서비스는요, 요 멀티 포인트 이더넷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 지금 이더넷이 있죠, 그렇죠? 마치 이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요. 전체가 랜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 규모의 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이게 E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E3 서비스가 있는데 E3 서비스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이더넷입니다. 그죠? 여기 뭐 중앙에 허브가 있고요.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쭉 멀티 포인트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이더넷 서비스를 E3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는요, 여러 군데 뭐 대단히 많이 이용됩니다. 그렇죠? 인터넷 접속하는데 HTTV, VoIP, VOD, 뭐 게임,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는 뭐 재난복구, 컨텐츠 유통, 스트리밍 등 비즈니스 서비스, 그 다음에 전용회선 서비스, 가상 사설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가입자망이 메가BPS인데 그것을 기가BPS로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21세기의 광대역 인프라를 우리 손으로 선점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요. 그래서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메가에서 기가로 넘어가는 서비스인데 속도가요, 뭐 10배, 뭐 20배, 뭐 이렇게 빨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각 부처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부처별로 이제 뭐 수업제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뭐, 그래서 기가 코리아가 추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두 지점이 있어서요. 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을 경우에 이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고정돼 있다. 그건 이제 고정통신이죠. 그렇죠? 고정통신이고요. 이동통신은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둘 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움직일 수 있고 송신자나 수신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동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둘 다 고정되어 있는 통신을 우리는 이제 고정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통신은 송신자나 수신자가 둘 다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동하는 이제 그런 통신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유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무선이 필요하죠. 움직이려고 하니까 선이 있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송신 측에서 정보 신호를 전파에 실어서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신 측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복원하는 방식의 통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동통신 구성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통신을 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유선통신망은 필요 없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송신자나 수신자가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물론 이동통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대량의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선통신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선통신망이 끊기면은요, 이제 중요한 유선통신망이 끊겼다라고 하면은 이동통신도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통신은 유선통신망을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러 이동통신이다. 이제 이동통신 몇 가지가 이제 나올 텐데, 셀룰러 이동통신은 뭐냐? 사실은요, 이게 이제 셀룰러란 개념이, 셀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서울 같으면요, 그 남산에 고출력 안테나를 두고요. 그 고출력 이제 중계를 통해서 서울 시내 이제 곳곳에 무선 통신을 했습니다. 무선 통신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셀룰러 방식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예전에 셀룰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숫자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뭐 군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었고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셀룰러라는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동통신의 무선 통신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 예전에 고출력 방식하고 지금 셀룰러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셀룰러 방식은, 그러니까 여기 송신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송신의 전파에 미치는 범위가요, 요렇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요 범위가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그 전파가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셀이다라고 부릅니다. 셀. 이런 셀 기반의 통신을 셀룰러 이동통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의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종전의 방식은요, 여기서 내가 송신을 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큰 서울 시내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지금은 셀은 이렇게 전파에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를 이용을 하죠, 그렇죠?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이 주파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주파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예전의 방식, 고출력 방식은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이렇게 셀이 있어요. 셀이 있으면 여기는 F1을 사용을 하고 여기 F2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F3를 사용을 하면은요, 여기 더 다음 셀에서는 F1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주파수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셀룰러 이동통신은 주파수 재이용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파수를 어떻게 보면 독점 이용을 했어요. 출력을 키워가지고. 그런데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셀을 이렇게 만들면요. 예를 들면 여기서 F1을 이용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F3를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 F1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 F1을 이용하더라도요. 이게 일정 간격을 이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간격이 뭐니까 상호간에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 F2를 사용할 수 있어요. F2를 사용하면은 여기 F2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된 그런 게 이제 셀룰러 이동통신이에요. 그게 이제 종전의 무선 통신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동통신 얘기를 하는데 요 기본 개념은요 다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 개념은 같아요. 이제 그 이동통신 얘기는 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세대별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이 몇 가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얘기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요런 게 셀이에요. 그죠? 이런 게 셀이에요. 그죠? 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웃하고 있는 셀에서는 같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가 없지만 여기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이 있죠. 그렇죠? 이런 데서는 같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F2 쓸 수 있고 여기 F2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도 이동 전화를 하기 위해서 교환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환국. 뒤에 가서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스위칭 센터가 있고요.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는요. 이동전화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서가 바뀌더라도요. 계속해서 정보가 전송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핸드오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핸드오프는 여기 있다가 내가 일로 옮아갔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오프가 일어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잠깐 이게 통신이 이게 일로 가면서 끊기는 거죠. 이제 그 끊기는 것이 이제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동통신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입자가 이 셀에 있다가 이 셀로 옮겨가면은 그 사실이 이제 이 MS에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MS에서 이제 다시 이동한 셀로 이게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음성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이동통신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가정에 사용하는 코드레스 텔레폰, 집에 사용하는 전화기,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최근에는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그냥 사용하니까 이거 이제 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삐삐라고 불렀던 거죠, 삐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통신 오늘날에 휴대전화가 생기기 전에 뭘 사용했습니까? 무선 호출기를 사용을 했죠. 그렇죠? 무선 호출기. 우리가 삐삐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전화기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경우에만 어떻게 서로 통화가 가능했죠, 그렇죠? 그런데 무선 호출기가 등장을 해서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삐삐를 보내면 그 삐삐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 전화기 있는 데로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이 의사를 긴급 호출할 적에 이용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무선 호출기가 한동안 사용됐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고 작고 가볍고 요금이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문자도 처음에는 뭐 삐삐 소리만 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는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GPS는 뭐냐? GPS는 여러분 뭐 거의 내비게이터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내비게이터 사용하고 있을 테니까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GPS가 필수적이죠. GPS는 위성에서 오는 저음파를 이용을 해서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게 이제 GPS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킬로 정도 상공에 위성을 24개를 띄워가지고요, 이 위성이 계속 이제 하루에 2번씩 지구를 공전하는데요. 이 위성에서는 이제 전파를 내보내죠, 그렇죠? 전파를 내보내고요. 이 전파가 GPS 수신기에 도착을 하면은 이 GPS 수신기에 도착할 때 시간을 측정을 하면은 요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하고 나 사이의 거리, 수신기하고 사이의 거리요. 그래서 위성이 이제 하나만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위성이 이제 여러 대 있으니까 삼각 측량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위성이 있어요. 여기 위성이 있어요. 여기 위성이 있어요. 여기 수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파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위치가 결정은 되죠, 그렇죠? 내 위치가. 그런 게 GPS의 원리가 되죠. 여러분이 삼각함수 배우면 이거 위치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위성은 자신의 위치와 정확한 시간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GPS 수신기가 각각의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통해서 위성의 위치와 신호의 도달 시간을 알아내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의 GPS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의 거리와 도달 시간을 통해서 위성으로부터의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용자의 3차원 위치, 지리학적 위치와 시간은 4개의 위성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4개로부터 수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도 정보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있다, 요 지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계산이 되고요. 4개의 위성으로부터 수신하게 되면은 내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 뭐 해발 뭐 300m에 있다, 500m에 있다, 이런 정보까지 계산이 가능하죠. 위성 4개로부터 수신하게 되면은요, 앞에 얘기한 이제 삼각 측량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휴대통에서 PCS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라고 하면은요, 이제 뭐 PCS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가 좀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 아무튼 뭐 이건 뭐 특별히 구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뭐 휴대전화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있던 뭐 PCS 단말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통신, 우리가 이제 저궤도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궤도가 낮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궤도가 낮다. 그러면 고도가 높은 것도 있느냐? 고궤도도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이요, 저궤도면 지상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낮다라는 얘기고, 높이가. 고궤도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지궤도라는 게 있어서요. 정지궤도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한 36,000km 정도가 되면 정지궤도가 되는데요.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지구의 자전 시간 24시간이 되게 되면은요, 지상에서 보면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거 말고, 궤도가 낮은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저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저궤도 위성과 위성 간의 중계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구 전체, 이동 단말간 또는 이동 단말과 고정 단말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TRS, 이것도 뭐 이제 무선 기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요, 다수의 이용자가 복수의 무선 채널을 일정한 제어하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인데요. 셀룰러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죠? 적게 드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목적이 여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혹은 이 중에 일부에게 음성 통신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보낼 적에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 TRS가 되겠습니다. IMT 2000이라는 용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IMT 2000은 종전의 이제 이름이 이거 좀 읽기가 좀 어려운데 FPLMTS, 뭐 플림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의 이동 단말기로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이름이 IMT 2000입니다. 본래 표준 이름이 이제 이 플림스였다가 이게 뭐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IMT 2000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2000MHz 전후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현되는 최초 시점이 뭐 2000년 이후가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여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